키가 크시군. 화면 위를 뚫겠어요. 영원. 영원. 정말 이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되게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이신데. 오랜만이다. 그는 보기만 해도 육중한 외투를 갑옷처럼 걸치고 곧게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내 타입은 아니군. 이 남자가 누구인지 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잊을 수가 있을까? 나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소꿉친구인가? 어쩐 일인가요? 예, 스승님. 이 기묘한 만남의 수수께끼는 당신이었군요. 아, 스승이었구나. 난 당연히 스승이 여잔 줄 알았어. 난 다른 이에게 죽은 연인을 만나러 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 옆에 소녀가 난데없이 내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실마리는 오로지 이 남자뿐이다. 오해 마라. 난 며칠째 여기서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자꾸 클로즈업 할 때마다 놀래 깜짝깜짝. 노영원,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녀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 눈앞에 그는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 잘 아는 존재다. 남친이 질투했겠는걸? 무려 500년 넘게 살아온 마법사이기도 하고 또한 나의 먼 동포이기도 했다. 내가 사용하는 점수를 가르쳐준 사람도 그였다. 연인과의 인사는 끝났는가? 화 좀 내고 왔어요. 그는 내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화내는 걸로 포장된 애정.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사실 나는 그녀의 이런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든. 이것은 그녀가 가장 진솔한 말을 할 때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눈썰미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 멀었어. 난 양쪽 다 진심이었거든. 화를 낸 것도 애정을 가졌던 것도 모두. 추모란 소중한 법. 이럴 땐 우는 것도 괜찮겠지. 이 무슨 중이중이한 대답인가. 울진 않아요. 전 히로인 타입이 아니라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언제인지 알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심지어 나조차도. 난 한 번 더 영원을 향해 미소 지었다. 얘한테 눈물 뽑으려면 그런 놈 한 트럭으로도 어림없지. 연인의 죽음은 숙연한 것이다. 모독하지 말도록. 죽었으니 이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놈이지. 영혼은 넌지시 무덤가로 시선을 돌렸다. 옛 스승은 나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내 옆에 있는 그의 제자도 마찬가지였다. 남자 나오는 게 제일 싫어. 목소리 어려워. 타인에게 흘리는 눈물은 약한 마음의 증거일 뿐이야. 죽음과 눈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하군 제자. 잘난 척하지 마셔 스승. 눈물은 슬픔에 딸려오는 사은품이 아니라 상징의 지표라고. 적어도 마법사에게는 말이지. 내 앞에서 마법사를 운운하다니 가스럽구나. 뭐 좋다. 다음 과제로 눈물에 대한 연구도 괜찮겠군. 턱을 쓰다듬으면서 생각에 잠기는 영혼의 말은 진심인 것 같다. 사실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니. 그보다 지금 하는 그 괴상한 연구나 마저 끝내는 게 어때? 그녀는 눈도 깜빡 안 하고 바로 받아쳤다. 입싸움에서 절대 안 져.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연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는 잠깐 말을 끊고 나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지했다. 바로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연구다. 영원한 사랑이라. 지금 연인을 잃은 사람 앞에서 영원한 사랑이라 하셨습니까? 이미 저는 늦었는데. 그 말에서 뭔가 모순적인 느낌을 받은 건 아마 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영원한 사랑 같은 게 있던가요? 있다면 저도 가져보고 싶네요. 영원한 사랑은 적어도 내 곁에 없고 최소한 죽은 연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이 뜻모를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이야기라면 들어볼 만은 할 거라 생각했다. 귀 닫아. 스승이 하는 연구는 뭘 해도 반칙이야.
반칙을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 마법사의 숙명이다. 방금 네 말, 마법사로서는 기존 미달이야. 당신의 반칙들만 제외하고. 내가 아는 연구들이 일반적인 마법사들과 다르다는 건 수긍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법사의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지. 언제나 마법의 절차엔 위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나는 다소 곳이 서서 뭐지? 나의 대답했 뭐지? 뭔 소리지? 영혼은 한동안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을 지킨 다음 내게 물었다. 만약 죽은 연인이 살아나면 다시 사랑할 수 있겠나? 뻔한 질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즉답을 하는 건 옛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별일이네요. 마법사는 검증된 가설만을 말하지 않던가요? 가설을 반드시 검증하는 것이 마법사니까. 이런 문제에서 그녀는 언제나 마법사 편을 든다. 이건 이번 연구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야. 다시 묻겠다. 사랑할 수 있겠나? 그거야 당연히. 당연히. 순간 말이 막혔다. 당연히. 갑자기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가슴은 말을 하라고 하는데 머리가 그것을 억지로 막고 있다. 혼란스럽다. 흐흠. 시간이란 참 웃긴 것이다. 몇 수십 년이 흐르고 내 죽은 연인이 기억의 심연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질문을 들었더라면 그저 담담하게 노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본능적으로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다. 난 연신 옷매무새를 고치면서도 대답을 찾지 못했다. 마법사와 제자가 나란히 서서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리의 그림자를 쫓는 옛 제자여. 영원히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를 때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다.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 맹약, 진실, 결단, 그리고 의지 같은 것들. 난 상기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죽은 연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 그것은 금기된 연금 순간 나는 왜 인체 현상을 떠올리는 거니? 하가레는 너무 찌들었군.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농담하지 마세요. 영혼을 육신에 묶어둔 채 망자의 이성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아주 오래된 잊혀진 고대의 네크로맨시의 하나다. 사령술? 맙소사, 네크로맨시라니. 영혼은 망자를 온전히 깨우기만 하면 그것이 인간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너와 네 애인의 관계를 예전으로, 그것도 불멸의 상태를 묶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난 잘 알고 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방법은 사술이고 편법이다. 난 그게 죽은 연인과 나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으리라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처럼 단호히 거절할 수 없었다. 가짱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좀비나 구울이 돼버리겠지. 하지만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이 극대화된 상태면 살아생전과 똑같은 채로 만남이 가능하다. 뭔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이 솟아올랐다. 죽은 사람을 모독하지 마시죠. 모독이 아니야. 난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연구하는 건가요? 나 하나를 위해서? 영혼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마법사로서 사명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죽은 연구했던 최대의 연구 대상 중 하나다. 오차는 거의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니 걱정 말도록. 그가 조금의 시간을 두고 자신이 정립한 이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강제로 묶어두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어떻게 들어도 사령술의 하나였기에 사람을 완전히 살려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폐활량 딸려. 왜 이렇게 길어?
설명 너무 길어. 여기서 이제 슬슬 이 게임이 뭘 말해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각이 드러나는데? 그래도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네요. 긴 생명에는 언제나 혹독한 부작용이 뒤따른다. 나의 경우처럼. 알겠지만 불멸은 이 세계에 없다. 신이 아닌 한 없는 걸 만들기 위해 우리는 편법을 써야 하지. 평범하지 않은 유니크한 목적에는 유니크한 방법을 써야 한다. 불멸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영혼에게 불가능이란 것이 존재하던가? 이제껏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가설은 마법에서 진리가 되어버렸다. 그는 농담을 진담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사다. 문제는 너무 변칙적이라서 실패하게 되면 이상한 진담이 가끔 튀어나온다는 점일까? 아마도 신이 있다면 그를 제일 저주할 것이다. 난 지금까지 수많은 연인들을 만나봤다. 너희는 나 같은 마법사도 찾아내기 힘든 극히 드문 케이스. 이건 일반적인 운명이 아닌 매우 특수한 경우다. 즉 선택받았다는 거지. 서로 스승님이 그의 영혼을 다시 불러온다고 해도. 난 잠시 말을 끊었다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이었다. 영혼과 정신만이 인간의 정수인 건 아니에요. 육체도 그의 일부니까요. 영혼과 육체가 온전해야 인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승에서 고통받는 유령들과 다를 바 없다. 육체는 내가 천천히 복원하는 법을 준비해뒀으니 그건 문제없다. 완전 완벽하네. 뭐가 문제야. 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받아들이겠다. 야, 이렇게 완벽한 게 어딨어. 시체 복구도 돼. 그 원산 복구도 돼. 정상적인 정신으로 돌아와. 영혼도 생겨. 대화가 가능해. 사랑도 가능해. 야, 완벽하네. 나는 옆에 있는 그의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흘끗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포기하면 지금과 다를 바 없지. 받아들이면 가능성 하나가 생기는 거고. 결정은 네 몫이야. 이제 막 잊을 준비를 했는데 다시 불러오겠다니 난 정신이 혼미해졌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바뀔 것은 없었다. 아까 전만 해도 잊어 이랬던 애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이러고 있어. 그렇다고 이런 문제에 즉답하는 것도 바보짓이다. 크흠. 여자는 원래 밀당의 동물이라고. 하라고 하면은 하긴 좀 그렇고. 아이 그래 하지마 그럼. 그러기엔 좀 미련이 남고. 난 표정을 고치고 말없이 둘 사이를 가로질러 공원을 빠져나갔다. 조금 무례한 방법이긴 했지만 그것이 차라리 나았다. 지금 곧바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고 사실 그럴 수도 없었다. 이건 너무나 큰 유혹이었고 또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다.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내 뒷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뒤통수가 따가웠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은 엉망진창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원히 그런 제안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난 이미 묘비 앞에서 죽은 연인과 진심으로 작별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를 살려본들 그는 그저 죽은 연인일 뿐이다. 9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도착했다. 통통한 얼굴에 인상이 흐린 여대생이었다. 어느 대학생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유행진한 옷차림과 자신감 없는 행동은 그녀를 더욱 어두워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유행진한 게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그늘진 얼굴로 자신이 죽을 때가 언제인지 점쳐달라고 했다. 히키코모리가 뭐지? 뭔가 히키코모리가 갑자기 컴퓨터를 딱 하다가 나처럼 지금 막 이렇게 콜라를 이렇게 딱 마시고 있다가
기침을 딱 했어. 세상에 몇 년 만에 기침이지? 나 이제 죽을 때가 된 건가? 이러면서 이제 한 몇 년 만에 바깥에 딱 나가가지고 저기요 선생님 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저 언제 죽는 건가요? 이러고 묻는 느낌인데 뭔가. 가끔 있다 이런 부류들. 왜 점을 쳐서 알고 싶은지 말해줄 수 있나요? 저건 유연에 상관없는 옷이지 않냐? 삶은 험하니까요. 전 그걸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녀는 손을 들어 자신을 가리켰다. 저는 당신처럼 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주변이 좋거나 눈에 띌만한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저예요. 때문에 매일매일 지루하고 무의미해요. 차라리 그렇다면 죽음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 나 같은 사람에겐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삶에 대한 불평은 계속 이어졌다. 남학생들에게 말조차 걸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생활들. 야, 점점 화면이 클로즈업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점수에 맞춰 선택한 학과에 대한 실망감.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흔하다. 자신에게서 터져나온 불만을 이렇게 삶 그 자체에 떠넘기는 그런 불평이었다. 간혹 있다. 이렇게 절망하거나 지쳐서 삶 그 자체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신들이 낭비하고 있는 오늘을 갈망하며 죽어간 어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한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나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보단 훨씬 평안할 거예요. 혼자 밥 먹는 외로움도 모자라거나 평범함 때문에 오는 슬픔도 없겠죠. 죽은 다음에는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얼마나 부정적인 거야 얘는! 인생의 네거티브잖아!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 말을 꺼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여기에 있다면 그 영혼은 눈앞의 여자를 상손장으로 만들어버렸을 것이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왔죠. 전 빨리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치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결코 부드럽고 온화한 감정이 아니었다. 이 네거티브야. 이 여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편안한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생과 사를, 기쁨과 슬픔을 아주 쉽게 단정짓고 있었다. 차갑고도 격렬한 분노, 살아있는 인간은 결코 모를 나와 같은 족속들만이 느끼는 그런 분노가 내 몸속을 회집고 있었다. 물론 내색하진 않았다. 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가 쏟아내는 치기 어린 불평을 인내심 있게 다 들어주었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점을 펴볼까요? 난 대답을 마치고 머리를 묶어 올렸다. 변신 쩌네. 여자는 가방을 뒤적거려서 통장을 꺼냈다. 제 앞으로 된 통장이에요. 복채는 말씀하시는 만큼 드릴게요. 그렇게 제 전재산을 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 점에서 보수는 필요 없어요. 난 점술 도구를 꺼냈다. 펜듈럼, 비단천, 모래주머니, 금속막대. 난 소녀에게 점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다. 이 점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이어서 뭔가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피는 점술의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작은 나이프를 꺼내 손바닥에 상처를 냈다. 피가 손가락을 타고 흐른다. 난 핏방울을 크리스탈 펜듈럼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저거 진짜 크리스탈일까? 자, 눈을 감아봐요. 아이, 놀래라, 씨. 아이, 클로즈야, 너 왜 이렇게 깜짝 놀라지? 소녀는 기도를 하는 포즈를 취하고 눈을 감았다. 난 펜듈럼을 응시하며 점을 시작했다. 여느 때처럼 모래를 뿌리고 천을 얹고 크리스탈 펜듈럼을 고정시키고 추가 움직인다. 사사삭 사사삭 사사삭. 모든 작업을 왼손만으로 끝낸다. 그러자 내 피에 담긴 힘을 매개로 펜듈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기에 적힌 것은 응?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아까 나온 그 운명적인 사랑 아니야? 저기 당신이 제 운명의 새로운 운명의 사랑이신가요? 저기 이렇게 백합을 찍는 건가요? 이게 왜 뭐래요? 뭔가 특별한 거라도 보이나요? 아니야, 이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째서 그가 죽었을 때와 똑같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 점술이 잘못됐어요. 기다려봐요, 손님. 아니야. 빨리 말해주세요. 제 죽음이 보이는 거죠? 아니,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나올 거래요. 그 새로운 그 운명적인 사랑에 떴는데 그 앞으로 당신한테 봄날이 찾아올 거래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온다. 며칠 전 그가 죽었을 때 점을 쳤던 그때의 현기증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내가 녹아버리는 듯한 현기증에 눈앞이 심하게 흔들린다. 흐흠. 역시 특별한 전기가 나왔군요. 뭐죠? 여자는 흥분에 찬 목소리로 제 차 물어오는 것 같았지만 귀에는 그런 소리도 점점 멀어져 간다. 내 몸의 피가 모두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몸에 있는 모든 감정들이, 분노와 슬픔과 아련한 감정들이 모두 내 몸을 빠져나가는 것 같다. 뭐가 왜 발음이 안 좋아. 모든 감정이 텅 비어버린 내 안에 단 하나의 본능이 눈뜬다. 허기. 어이, 뭐 무서워.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그리고 내 입에서 움조리는 작은 소리. 명. 네? 뭐라고요? 느명. 운명. 잘 안 들려요. 여자가 내 몸 곁으로 조금씩 가까이 온다. 소리를 좀 더 잘 듣기 위해 내 곁으로, 내 얼굴로, 그리고 내 입으로 그녀의 몸이 기울어진다. 그리고 찰나 그녀가 내게 던져두고 간 감정의 불씨가 폭발했다.